안녕하세요. 굿바이 세금 폭탄 진행을 맡고 있는 조세금융신문의 이지한 상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성희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가업 상속 공제를 왜 꼭 해야 되는가 하는 필요성과 또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가 한도를 알아봤고요. 그리고 세 가지 요건, 가업 요건, 피상속인 요건, 그리고 상속인 요건, 이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이제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요건이 해당이 되고 또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필요성이 느껴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근데 가업상속 공제 받은 후에 나중에 사후관리 제대로 못해서 받았던 그 공제액도 다 전부 다 추징이 된다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일이 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전에 요건을 잘 갖춘 이후에 사후에 어떻게 계속해서 잘 관리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 몇 년 동안 사후 관리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는 2022년 전 상속분은 10년간 사후 관리가 됐었는데 10년간 사실 이게 이제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향후에 경제도 불안정하고 이런 상황에서 10년간 사후 관리한다는 게 너무 이제 10년에서 7년으로 줄었는데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7년으로 사후 관리하는 걸로 개정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이것도 이제 5년으로 단축돼서 한번 개정으로 확정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까지는 10년이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잘하면 5년으로 이렇게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하는 걸로 바뀌게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사후 관리 어떤 것들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 사후 관리는 자산 처분, 상속인 가업 종사하고 지분 유지, 그다음에 고용 유지, 그다음에 회계 부정, 조세 포탈,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자산을 처분하느냐, 그리고 상속인 가업의 종사자, 미종사자, 그리고 지분이 감소하느냐 하는 문제, 또 고용 유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그리고 뭐 회계 부정이나 뭐 조세 포탈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 처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산 처분은 이제 가업상속 공제받은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지 말라 이제 그런 뜻인데요. 처분하지 말라는 거죠. 우선은 이제 상속 개시로부터 이제 7년 이내에 20% 이상 처분하거나 5년 이내에 10% 이상 처분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부동산 임대하는 것도 처분에 포함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처분만 양도만이 아니고 이제 부동산 임대하는 것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부동산을 팔아서 매각을 하는 거 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했다. 그것도 처분으로 보는 처분으로 거군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예컨대 뭐 가업상속 공제 대상 금액이 이제 100억이었다고 한다면 처분을 35% 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이제 5년 이내에는 100%가 35% 처분한 금액 비율만큼이 100% 다 추징되고 이제 5년에서 7년 사이에는 이제 80%가 추징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사후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일단 기간이 이제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가업용 자산 같은 것들은 그 7년 이내 20% 처분하지 말라는 얘기고 더 가업용 자산을 부동산 임대 포함해서 5년 이내는 10% 이상 처분하지 말라 하는 것들이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속인이 이 가업에 계속해서 종사를 해야 되는 이런 요건이 사후에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가업에 종사하는 요건도 충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분이 유지해야 되는 요건 그거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가업 종사 요건을 보면 상속인이 계속 대표이사로 당연히 종사를 해야 되는 거고 상속인의 배우자도 상속 대표이사로 취임해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상속인의 대표자도 이제 계속 그 가업에 종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그러니까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걸로 보는데 여기에서 주된 업종은 여기에서는 또 중분류 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가업상속 공제 가업 요건을 판단할 때는 대분류 내에서 저희가 10년 이상 동일업종을 유지해야 되는데 사후관리에서는 이게 이제 중분류 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중분류라는 거는 뭐 제조, 화장품이다 그러면 이 화장품에서 이제 업종을 변경하거나 이런 거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업이 그런데 중분류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변경할 필요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평가심의원의 심의를 거쳐서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제 가능합니다.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네,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인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휴업을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실적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기업이 어떻게 하다 보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무실적도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걸로 보기 때문에 휴업으로 보는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려받고 나서 이 상속인이 계속해서 대표이사로 종사를 해야 되고 또 중분류 내에서는 변경을 할 수 있지만 중분류를 벗어나면 이제 변경이 안 되고 다만 평가심의위원회에서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한데 휴업이나 폐업하지 말라 하는 얘기고 또 무실적까지 휴업을 보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어요. 또 지분이 감소해도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주식을 처분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증여한 것도 처분한 걸 봐요. 증여도. 그러니까 가업상속 공제를 받고 그 지분을 자녀한테 증여한다 이런 거는 처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절대 금물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이 이제 물려받은 그 지분이 있는데 이 지분을 또 내 자녀에게 상속인의 자녀에게 사전에 증여하는 것들도 이게 기간이 기한이 있나요? 7년이요. 7년.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그 기한 내에는 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걸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 미리 지분 정리나 이런 게 이제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이 처분하지 않더라도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는데 만약에 상속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다, 실권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 지분율이 감소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지분율이 감소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유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실권되지 않도록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것도 중요하군요. 근데 또 특수관계인, 상속인뿐만이 아니고 이제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최대 주주를 판정을 하는데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하거나 만약에 유상증자로 실권을 해서 저희가 이제 최대 주주 등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도 이제 지분 감소, 지분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이나 또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최대 주주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군요.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지분 감소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또 사후에 직원들 그러니까 그 고용 인원이 또 감소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요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CEO분들이 사실은 가장 가업상속 공제를 좀 꺼리는 이유가 이게 7년간 고용 유지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사실은 가장 많은 이제 기업주들한테는 부담이고 퇴직금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건비 부분이 가장 부담이 되는 건데 이 고용 유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정규직 근로자 수 요건만 있었다가 이제 이것만 유지하기에는 좀 기업들한테 부담이 된다 그래서 총 급여액 유지 요건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되는 걸로 이제 2020년 이후부터는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어떤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정규직 근로자 수 요건은 7년간 매년이 이제 기준 고용 인원의 80% 미달되거나 아니면 7년간 전체 평균이 기준 고용 인원에 미달되는 거는 이제 고용 유지를 안 한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준 고용 인원을 판단할 때는 직전 2개 사업년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으로 판단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직전 2개 사업년도, 그러니까 상속 개시 직전 2개 사업년도 근로자 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정규직 근로자 수를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뽑은 인원들이 있었다 그러면 비정규직에 대해서까지 그 고용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정규직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규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이제 계약 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그다음에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그다음에 이제 원천세 내역으로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이제 요 경우는 제외되는 거고 그 외에는 다 정규직 근로자로 와요.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이 세법상 근로자 수, 뭐 고용증대나 이런 거 판단할 때는 최대 주주라던가 이런 사람들 근로자 수를 빼는데 여기에 근로자 수에는 가업 상속인도 들어갑니다.
아, 가업상속인도 네네네. 근로자에 같이 포함이 굉장히 된다? 조금 특이해요. 다른 데서는 근로자 수 계산할 때 다 빼는데 여기에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근로자 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급여액이 달라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들었어요. 근로자 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급여 직원들한테 급여를 조금 많이 줘서 총 급여가 변동이 없다면 요거는 이제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데요. 요것도 이제 7년간 매년 총 급여 평균이 기준 총급여의 80%에 미달하거나 이제 매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매년은 80%고 전체는 다 전체는 이제 총액인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년간 전체 총급여 평균이 이제 기준 총급여에 미달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고 여기서 기준 총급여도 근로자 수와 마찬가지로 직전 2개년 사업연도 총급여 평균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후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점들, 자산을 처분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과 또 상속인이 가업을 계속해서 종사해야 되는 것, 또 지분이 감소되지 않아야 하는 것, 그리고 고용 유지, 또 고용 이 종사자들의 급여액을 유지하는 것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하나만. 총 급여액에서 아까 이제 근로자 수 계산할 때는 가업 상속인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총 급여 계산할 때는 가업 상속인이 이제 최대 출자자와 친족의 급여를 제외해서 판단하니까 요거를 조금 혼동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주의해야 될 점이 뭐 이건 굉장히 뭐 당연한 얘기가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전에도 이 조세 포탈이나 회계 부정이 있을 때는 가업 상속에서 또 제외되는 이런 요건이었는데 이게 그 사후 관리에서도 같은 요건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네, 당연합니다. 사후 관리 기간 동안도 회계 부정이나 탈세, 조세 포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공제가 이제 전액이 추징이 되니까 이제 조세 포탈이나 회계 부정, 그러니까 세무조사나 이제 이런 걸 맞을 때는 절대 조세 포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제 방어가 필요하겠죠. 자,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이후에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후 관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업상속 공제를 준비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기업을 오랫동안 이렇게 영유하신 분들의 경우는 저도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가업상속 공제 얘기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자세한 설명은 해드리지 못하지만은 이런 이제 사전 요건 그리고 사후 관리 요건 같은 것들을 잘 갖추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떤 내용을 갖고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이 이제 가업상속 공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하이라이트. 이게 저희가 이제 핵심 포인트. 그러면 어떻게 성공적으로 가업 승계를 할 건지 그 실행 플랜 7가지 핵심 사항을 저희가 꼭꼭 찝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한 7가지 성공 플랜, 실행 플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희 세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